90%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자신이 아닌 매미에게 소변을 맞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름에 길을 걷다가 갑자기 몇 방울의 비가 내린 것 같다면 놀라지 마세요. 그것은 빗물이나 에어컨 물이 아니라 매미가 얼굴 위에 소변을 본 것일 수 있습니다. 크게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기분은 썩 좋지 않을 겁니다. 밤이 되면 숲속에서 어떤 신비로운 부름 같은 것이 들려옵니다. 수백만 마리의 주기매미가 땅속에서 동시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땅속에서 17년 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 나와서 가장 위대한 임무를 완수하려 합니다. 매미가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부터 그들의 생명은 역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주기매미는 먹이사슬의 최하위에 있으며 다른 생물들에게는 맛있는 만찬이 됩니다. 심지어 느린 거북이도 이 만찬에서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다행히 주기매미는 매우 많고 풍부하여 번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숫자로 적을 혼란에 빠뜨리는 전략을 사용하여 살아남을 기회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서로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수많은 주기매미가 동시에 올라와 짝을 찾으려 할 때 그들은 나무를 오르고 탈피하여 성충이 되어야 합니다. 막 탈피한 매미들은 매우 약하며 다른 유충들이 서로를 짓밟으며 나무를 오르는 과정에서 날카로운 발톱이 쉽게 껍질을 찢어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합니다. 밤사이에 단백질 대참사가 일어나며 이런 상황이 반복됩니다. 운 좋게 살아남아 나무 위로 올라간 매미들은 탈피에 성공합니다. 그들의 새로 나온 날개는 매우 부드럽고 매미 날개처럼 얇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으면 날개는 점차 단단해지고 주기매미의 짝짓기 축제가 시작됩니다. 수컷 매미는 몸을 자연의 확성기처럼 사용하여 소리를 증폭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몸의 특정 부위를 마찰시켜 소리를 내며 그 소리가 바로 매미의 울음소리입니다. 이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여름의 활기가 시작됩니다. 암컷 매미는 수컷 매미의 울음소리에 끌려 천천히 다가옵니다. 그러나 벌어질 일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생화학적 공포 영화일 수 있습니다. 매미의 몸 안에 기생하는 마스터 스퍼라는 특정 곰팡이가 존재하며 독성 화학 물질을 방출하여 매미의 뇌를 조종합니다. 감염된 수컷 매미는 심지어 짝짓기 행동을 흉내내어 암컷을 유혹하고 그렇게 감염을 전파합니다. 이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은 빠르게 확산되어 매미들 사이에 퍼집니다. 감염된 매미는 2주 안에 죽음을 맞이하지만 곰팡이의 포자는 17년 동안 휴면 상태로 남아 다음 세대 매미를 감염시킬 준비를 합니다. 생존에 성공하여 짝짓기를 마친 주기매미는 번식 임무를 완수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사합니다. 짝짓기를 끝낸 암컷은 알을 낳기 위해 나무줄기에 알을 낳으며 약 500개의 알을 남깁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매미 소변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단지 매미가 나무 수액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자연스럽게 배출한 것일 뿐입니다. 매미의 소변은 색도 냄새도 없고 독성도 없으니 얼마나 맞더라도 단순히 물이 튄 것으로 간주하면 됩니다. 약 2개월 후 나뭇가지 위에 알이 부화하여 땅으로 떨어지고 그들은 땅속으로 들어가 나무 뿌리와 잎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이후 17년 동안 땅속에 숨어 있다가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 번식 임무를 완수합니다. 빨간 버섯, 흰 줄기의 버섯은 먹자마자 곧바로 누워버립니다. 옛말이 참 많네요.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곰엄마도 쉬운 성격이 아니네요. 작은 곰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곰엄마는 서쪽 나무 아래에서 요리를 합니다. 나무 위에 다람쥐들은 기뻐하며 솔방울 하나를 던집니다. 마치 축하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곰엄마는 나무 아래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고
다람쥐들을 정말 미워했습니다. 마치 하늘을 거스르듯 화가 나 있었습니다. 한편 작은 곰은 환각에 빠져버렸고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곰의 환각 속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리고 심지어 할머니까지 등장했습니다. 다행히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져 환각을 멈추게 했고 작은 곰은 깨어났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엄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중에 우연히 거북이를 만나 거북이를 껴안고 물고 놀라게 했습니다. 거북이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근처를 지나던 퓨마가 이 타락한 동물 세계를 바로잡기로 결심했습니다. 퓨마는 작은 곰을 마치 꿀 시럽통을 쫓듯 쫓아갔습니다. 작은 곰은 험난한 길을 가로질러 강가에 쓰러진 마른 나무에 도달했습니다. 퓨마의 추격에 맞서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나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하늘은 곰에게 절망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한편 곰 엄마는 드디어 냇물을 건너며 작은 곰이 없어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곰 엄마는 작은 곰의 냄새를 따라 산과 강을 넘어 아이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높은 산 정상에서 곰 엄마는 밀렵군의 사냥가에 무리에 의해 추격당했습니다. 뛰어난 지혜를 발휘해 사냥개들을 따돌리려고 했지만 결국 절벽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사냥개의 공격에 맞서 곰 엄마는 겁에 질린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매우 침착했습니다. 한 번의 손짓으로 사냥개를 공중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이때 곰 엄마가 애타게 그리워하던 작은 곰은 거센 물살에 빠져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작은 곰은 마른 나무에 올라 걷힌 물살 속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퓨마는 작은 곰을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퓨마는 돌더미 근처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곰이 곧 퓨마의 입으로 떨어질 것 같던 그 순간 작은 곰은 겁에 질려 마른 나무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수영을 할 줄 몰랐기에 몇 번 물속에서 몸부림친 끝에 결국 강가로 올라왔습니다. 퓨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달려와 작은 곰의 얼굴을 몇 번 핥히며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곰은 비명을 지르며 퓨마를 혼란스럽게 했고 퓨마는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작은 곰은 자신이 퓨마를 겁줘서 도망가게 했다고 생각하며 뒤를 돌아봤을 때 곰 엄마가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곰은 기뻐하며 엄마에게 달려갔고 결국 모자, 무지가 다시 만났습니다.